이렇게 또 바쁘신데 제가 또 찾아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얼굴 안 나오면 얼굴 안 일러주세요. 나와요? 여기 어디입니까, 근데? 아유, 근데. 아, 여기 뭐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일하는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은 아닌데 원래 사무실은 아닌데 네. 집 근처에 가까운 원룸을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해서 여기서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한 분을 또 모셨는데 직접 이제 한번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손품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13년 차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도 직접 이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엔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이렇게 딱 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공식적으로 네네. 퇴사 처리가 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이니까 아, 이제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사실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했었으니까 회사 안 간 지는 이제 거의 뭐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테크 회사 이제 이 손품왕이라는 개발 운영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간에서 그러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평일이나 주말에 스케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시는지. 강의가 없을 때는 대부분 여기 있거나 뭐 임장 안 가는 날에는 네, 사무실에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오프라인 강의도 다시 하니까 강의하러 가는 날은 뭐 서울로 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구에 있거나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저도 이제 집에서 일은 하기보다는 나와 있어야지 또 집중도 잘 되고 그렇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출근을 하죠. 네, 출근하고 대신 이제 직장 생활 할 때처럼 그렇게 출근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통 나오고 싶을 때 나오거든요. 규칙적인 패턴이긴 한데 이제 오전에는 대부분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고 애들 보내고 나서 네, 애들 이제 9시 되면 이제 학원 가고 어린이집 다 가고 나니까 이제 9시 지나서 이제 와이프랑 운동 좀 하고 주변 집 아파트 옆에 이제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좀 1시간 정도 걷고 운동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뭐 사 먹고 뭐 그렇게 오면 뭐 11시쯤 되면 이제 출근을 보통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전 바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죠.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좀 챙겨야지 꾸준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퇴사 전에 혹시나 그냥 고정관념상으로는 왠지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퇴사를 그 전에 하셨던 일, 또 퇴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 전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은 IT 프로그램 개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원래 지금 뭐 사투리 보시면 알겠지만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에 첫 직장을 대구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네네네. 첫 직장을 서울로 해서 했다가 결혼을 하고 하면서 계속 주말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계시는 대구로 다시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나는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서 막 이렇게 그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대구로 내려오면 그런 건 많이 내려놔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그냥 전체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목표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대구에 내려와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권태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오죠. 네네. 네, 권태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계속 사실 반복적인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루즈해지고 권태기가 오고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투자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져 있는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느끼게 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잘하던 게 그런 개발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접목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을 그렇죠. 네, 새로운 업이죠. 네, 새로운 업을
업종을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업종도 바꾸고 이제 월급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하던 일이 IT 쪽 개발이었고 뭐 그런 관리였고 뭐 지금 뭐 카카오 사태처럼 이렇게 서버실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도 혼자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두루두루를 많이 경험해봤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이거를 지금은 다 혼자서 처리가 멀티가 돼버렸네. 네, 혼자서 다 가능히 처리해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지루하고 지금 내가 일을 있는 게 뭔가 이게 뭐 나가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언젠가는 그게 어떤 것들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데 두 가지 이상을 80% 이상 잘하는 게 이렇게 뭉쳐지니까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뭐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개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나가면. 그렇죠. 거기서만 그냥 뭐 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회사를 생각했었는데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접목을 하니까 또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특수한 이제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창업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뭐 나와서 자영업을 한다는 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특수한 또 프로그램 개발 쪽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얘기하셨던 모든 직장인들이 막 퇴사하고 싶다 막 안쪽 주머니에 막 사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퇴사를 이미 하셨고 누구나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퇴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께 회사를 나와보니까 요런 준비를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요런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임원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계속 사실 스트레스 엄청 임원은 더 받잖아요. 더 받죠. 네, 임원분들도 더 받고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만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건데 저도 계속 그랬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수록 무언가를 자기가 더 빨리 더 간절하게 계속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회사 밖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사실 저도 그런 시도를 철없는 대리 시절에는 많이 사원 대리 때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야. 내가 회사를 바꿔보려는 생각. 내가 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열정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막 그런 회사에 보면 그런 조금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일 자꾸 만드는 스타일.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던 게 부동산 투자로 처음에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너무 삶이 지루하고 이런 것들이 벼락거지 된 것들이 나도 투자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근데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제 성향하고도 안 맞고 이게 계속 창을 봐야 되고 하는 게 일도 놓치고 주식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경매부터 사실 공부하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제 경매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만 보고 했었고 제대로 배워보려고 사실 뭐 이렇게 밖에서 수업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 당시 대구에 있을 때는 경매할 상황이 아니었을 시장 상황이 안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향을 또 바꾸게 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산이 조금 불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잠깐 근데 자산이 불어난다고 해서 퇴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저도 제 나름대로 퇴사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뭐 그걸 지금 너무 액수와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월급보다 두세 배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한다고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내 연봉을 곱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게 자산을 불려놓은 게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저도 꽤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들이 엔잡을 하게 된 과정들이 엔잡이다. 그런 것들이 현금 흐름에 대한 과정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만의 그런 투자, 그러니까 퇴사 기준을 확실하게 조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가지쳐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다 보면, 처음에 예를 들면 현금으로 월급 위에 현금으로 10,000원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20,000원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 구멍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빵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작은 구멍, 틈새 구멍 하나 있는 거 그거 계속 파고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손품망이나 프로그램 유료로 판매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투자 분석한다고 만들었던 건데, 블로그에 올려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10,000원에 팔아봤어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넣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해서 20,000원을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까지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나 제가 분석 방법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점점 더 녹여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성이 유지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틈 안에 그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목표가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계속 포기한 거예요. 조금씩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목표했던 거를 이루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나와 계속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잘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남들이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거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아껴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벌려줄 수 있는 거거나, 그리고 이 확장성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거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내 노동을, 이제 장사랑 사업이 또 다른 게, 그렇죠. 장사는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나오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본인이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그런 확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되게 선정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2030 뭐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그러니까 회사에만 너무 올인하는 요즘 세대도 아닌 것 같고, 네. 적정하게 내가 뭐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재테크 투자나 엔잡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올바른, 내가 추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지금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제가 사원 대리 때, 젊은 시절에, 20, 30대 때, 놀고, 팽자팽자 놀고, 그런 기술도 없고, 내가 회사 일도 잘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분명히 없었을 거거든요. 회사 안에 내가 제대로 못했다. 네. 회사 생활도 못하는데 뭐 나와서 뭘 하니까. 제가 그런 기술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실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그런 것들, 자기 개발이나 기술들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원 대리 좀 젊으신 분들은 너무 투자에 이게 100% 올인하기, 왜냐하면 정말 크게 잘 된 사람 아니면 투자로 성공해서 퇴사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지금 퇴사했다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다시 복직하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코인 대박 나고 주식 대박 났는데 요즘 다시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MZ 뭐 젊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게 너무 재테크에 100% 내 에너지를 다 쏟기보다는 어차피 돈도 많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20, 그게 문제죠. 30대가 자산이 많이 무슨 투자를 하든 현금 자체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많이 불리려고 막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실력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자기개발이나 부동산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하는 건 좋은데, 젊은 날부터 여기에 몰빵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수 있다. 성공 확률이 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낮다기보다 그만큼 주변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리스크가 크죠. 그렇게 하는 것도. 꾸준히 회사 다니면서 시간에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면서 해도 정말 잘 사시는 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퇴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퇴사를 몇 년 동안 계속 미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부동산 분석 플랫폼을 만들면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강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제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아직 회사를 정리를 안 했어. 휴직 중이야, 대부분. 휴직 2년차, 3년차. 심지어 팀장인데도 휴직하고 있어.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저보다 훨씬 먼저 투자 시작했고 자산을 많이 불렸는데도 회사는 쉽게 그만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저보다 먼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섣불리 지금 힘들다고 퇴사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조금 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좀 더 되겠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뒤편에 보면 이제 손품왕이라고 저희가 딱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손품왕 아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를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처음에 내가 했던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더니만 이제 처음에는 공짜로도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네. 돈을 처음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했었는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만든 배경, 계기 아,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네. 배경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네. 왜냐면, 저거 뭐 프로그램 있네, 뭐 쓰면 되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개발자분의 직접적인 저는 정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시작한 지가 6년 전이거든요. 이제 6년 전인데, 그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뭐, 경매가 부동산의 꽃이다. 그래서 경매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경매라는 게 처음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원리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입찰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투자고 하다 보니까, 엄청 이걸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저도 와이프랑 짠돌이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모은 지금 그때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분석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6년 전이면은 저희 애들도 어려서 3살, 그렇죠. 한 돌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애들 재우고 8시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뭐 애들 재우고 하면 10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공부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없지. 근데 이거 실패할까봐 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막 새벽까지 하게 되고 잠줄이고 이거 과정을 너무 힘들어서 막 사이트도 계속 왔다 갔다 정보 찾기도 힘들고 이거를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전에 IT 기술이 있으니까 네네네. 딱 이렇게 원하는 것들만 수집을 해서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데 많이 아낄 수, 직장 다니면서도 분석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투자를 잘하려고 시간 줄이려고 처음에는 그거를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저는 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쓰기 불편하지만 엑셀로 이렇게 수식 조정해서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시초였어요. 처음엔 저도 이제 상업성이 없었죠. 그게. 일단 쓰기도 불편하고. 내가 일단 먼저 쓰려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손품왕을 처음에는 뭐 기능 하나 해서 이렇게 되게 작은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가 저층 시세가 또 다르고 다르죠. 로얄동 로얄층 시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아파트 3억 6천이다라고 하지만 이 시세는 그 안에서도 또 달리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근데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면 이 아파트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층 시세, 고층 시세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정리해주는 것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물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쫙 분석해서 이 아파트의 저층에 이건 뭐 동향은 얼마고 고층에 이거는 얼마고 그래서 이제 적정 시세를 딱 정확하게 좀 분류해서 보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투자 방법이 이제 경매가 아니라 다른 흐름 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도 이 흐름 투자를 어떻게 잘하려면 뭘 봐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계속 이제 노가다로 수집하던 것들을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뭐 미분양, 뭐 거래량, 뭐 그런 매물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도 흐름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우리가 결국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거는 결과거든요. 어디가 오를지. 그렇죠. 근데 그 결과라는 건 결국 과정이 흘러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구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고 싶은 지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쉽게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 투자 방법에도 저도 배우고 이렇게 녹여내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쉽게 할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테크라는 거는 지금 거대한 뭐 직방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큰 데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플랫폼을. 근데 내가 일개 개인 한 명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디 대기업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뭐 상업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투자 방식이나 내 투자만 잘해도 이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뾰족하게 나가기 시작했고, 방향성 자체도 시중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굳이 제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잘 돼 있는 거는 거기 가서 보면 돼. 네.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건데도 못 보는 정보들. 그런 것들만 녹여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과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걸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엑셀 베이스로 돼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엑셀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휴직하면서 웹으로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웹 버전을 만들어서 좀 그렇게 지금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소요된 이 공간이 주로 많으셨겠죠. 뭐 시간, 뭐 비용, 열정, 어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으셔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우리 얘기했던, 내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다가 이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서비스나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거의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회사를 만드셨는데, 이 서비스 자체를요. 그 소요된 기간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면 내 피땀 노력이잖아요. 네. 기간이나 시간을 사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2019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내놨거든요.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네네. 뭐 지금부터 3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냥 갈아넣었어요. 네. 제가 뭐 그때는 회사 다닐 때였잖아요. 네네. 회사 마치기만 기다렸어요, 그때는. 네. 왜냐하면 이제 퇴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사실 갈아넣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초창기에는 갈아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갈아넣었고, 지금도 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무리하게 갈아넣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사실 그때는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할 때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 직장 다니면서? 네. 원래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게 막 예민해서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잠도 잘 못 자는 성향이었는데, 근데 회사 생활을 하려니까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줄여서 회사 생활을 하려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잠을 깨려고. 잠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막 4잔씩. 일반 믹스 커피 먹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블랙커피. 블랙커피로 바꿨어요. 그 생활을 사실 일주일에 한 2-3번씩 막 잠을 너무 많이 줄이고 이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몸에 문제가 생겼다.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몸에 문제가 생긴.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뭐 그거를 되돌아봐서 네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면 건강.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거나 몸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탈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원래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성향이고 체력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미친 거죠. 목표가 있으니까 미치니까 이게 아드레날린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커피 때문에 그런 그 정말 커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머리를 계속 생각하고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고 내 일을 하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감기도 한번 걸리면 안 낫고 요즘도 그래서 조금 면역력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해서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이렇게 지금 가정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도 같이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사실 생활하면서 원형 탈모도 오고 네, 원형 탈모도 오고 그때는 원형 탈모가 생기니까 탈모 생긴 게 또 스트레스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입을 대니까. 뒤통수에 500원짜리 이만한 게 생겼는데. 아니 나는 괜찮은데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같아. 그것도 그렇고 막 일부러 막 뒤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장점은 있었어요. 원형 탈모 생기니까 장점이. 뭔가요? 이제 회사의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제 일 그만 시켜라. 너무 열심히 해서 제 일 내겠다. 야. 일 너무 시켜라. 쉬게 해라. 그것 때문에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집에 와서 다른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 뭐 물론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시간과 이걸 갈아넣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 건강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내 건강과
이 시스템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바꿨는데, 말씀하신 거는 굳이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단기간에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굳이 급하게 해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모르죠. 내가 미쳤으니까. 그쵸.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내가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아유, 모르죠. 하더라도, 제 주변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선택은 어려운데, 그래도 잠은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뭐 승승장구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계속 성공하도록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얘기하신 주변에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강의도 하시고 요때 아마 주변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라고. 와, 지금 손품왕 이번에 저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뭔가 나온대 여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압박감도 이게 조금 없었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난 조금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완벽하게 오류 없이. 그게 이제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심히 한 플러스적인 요인도 됐지만, 더 건강상으로 조금 더 안 좋아졌던 게 아닌가. 항상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았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개발도 하고 싶었고, 회사 생활도 저는 놓치고 싶지는 않았고, 투자도 뭐 잘 되고 있었으니까 계속 더 잘하고 싶었고. 그렇죠. 근데 너무 여러 마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중에 체력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제 그 거대 이제 자본에 의한 이제 플롭테크 회사들하고 내가 만든 손품왕의 분명히 차별화,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요 관련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얘기해 주면 뭐 차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매매다. 그러면 매매만 보고, 전세다. 그럼 전세만 보고. 그것들이 사실은 매매라는 게 결과지만 그 안에 전세도 그 안에 과정 중에 하나고, 월세도 그 과정 중에 하나고, 미분양도 과정 중에 하나고, 거래량도 그 과정, 매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고, 뭐 청약 점수, 청약 경쟁률, 뭐 어떤 그런 매물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매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입주 물량,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제 방향은 그거였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 차트에 한 번에 보고 같이 해석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좋았지만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데이터 자체가 하나만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은 워낙 급격하게 금리가 두각이 되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금리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지금 다 부동산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금리 이전에, 뭐 갑자기 이야기 넘어갔지만, 금리 이전에 어쨌든 대출 규제부터 사실 저는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다 같이 한 번에 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는 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요소들을 같은 기간에 한 번에 다 보겠다는 게 제 목표였고 컨셉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그 방향에 맞춰서 조금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보이거든요. 조금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았나. 차별성이죠. 네,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았나. 그 손품왕 딱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전국 부동산 흐름 분석 끝판왕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런 이제 이런 웹사이트가 딱 있단 말이죠. 서비스도 있는데 강의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왜냐면 혼자 이거를 막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강의를 이렇게 또 같이 하고 계시니까 손품왕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어떤 과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왜냐면 많은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라 이렇게 보니까
가장 시간과 비용 줄이는 방법 요거더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제 강의 들으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맞죠. 뭐 강의 들어야 그 듣고 해야 되는 이야기보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제 딜레마긴 한데 네. 저도 이게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인 분들이 보기에 이걸 봐도 해석을 못 해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예. 이 무슨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월봉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게 네. 뭘 의미하는지 모르듯이 그거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그냥 화면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저처럼 그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글을 공부를 할 때도 일단 읽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해석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과정부터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 차트는 그걸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준 거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기본적인 거는 개념은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원래 투자 경력이 있고 그렇게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잘 돼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보면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책이든지 유튜브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강의에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강의도 여러 사람 강의 들어보시면 사실 내용은 비슷할 부분들이 많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부동산 통계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에 제가 정규 강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투자 경력 6년밖에 안 됐는데 네가 정규 강의를 하냐? 왜냐면 정규 강의라는 거는 사실 요즘에서야 이제 사실 진입들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 경력 막 이렇게 그렇죠. 많이 되신 분들만 네임드만 하셨거든요. 거의 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정규 강의를 만들었냐면, 부동산 통계 데이터 분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겠다, 내가. 그 생각으로 강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분석에만 미쳐서 산 사람이에요. 이거 분석에 미쳐서 산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시스템까지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내가 자신이 있었던 분야였고, 그래서 그걸로 타이밍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알게 된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공유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큰 결심을 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 원리, 어떻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지, 어떤 지역이 좋은지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서 시장이 굴러가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것들에 궁금증을 가지시고 조금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저는 평생 원래 책 안 읽거든요. 책도 안 읽고 사실 책 잘 보실 것 IT 같은데. 개발 쪽 아니면은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 부동산 투자 시작하면서 자기개발 책도 많이 읽고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또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 권태기가 지루했던 삶의 권태기가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시간이 더 부족해져. 그래서 미쳐버리셔서 결과물이 나와버렸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부를 이제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불의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무조건 저 상담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잘 모르면 섭불리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막 가서 막 임장 가서 그런 찍어주는 물건 사지 마시고 저는 돈을 좀 들여시더라도 스터디 카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돈을 좀 비용을 들고 유료 강의를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비슷한 이게 오히려 더 초반에 돈을 쓸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이게 한계가 있고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쌓여가는 게 맞지만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럼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저는 이제 뭐 손포하는 강의를 들어라 이걸 강의를 들어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내가 초반에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듣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강의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제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까 저도 그랬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강의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경험을 시간과 경험을 들여서 해놓은 걸 압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과 그 사람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가 비싸면 비싼 만큼 사실 더 아깝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금 무식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초반에 책을 많이 봤거든요. 부동산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정말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책을 저는 초반에 뭐 정말 내가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은 책을 한 30권 정도는, 부동산 관련 책을 한 30권 정도는 읽어보면 강의도 이런 거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이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경매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내가 찾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또 강의를 듣는 책 읽는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거기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동갑이시고 두 분이, 그다음에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항상 아시지만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저희는 아들 두 명이라 가지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딱 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와이프분하고 아이들하고 초반에 이제 회사 나오기 직전 몇 년 전이겠죠. 계속 그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회사도 늦게 마치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거나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거나 이렇게 아쉬움이 그 몇 년간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아쉽긴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다른데 부동산이라는 거에 미쳐 살았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안 하겠냐라고 하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잠깐 애들한테 조금 신경을 못 썼더라도 지금 그때 못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걔네들하고 보내주고 있고, 내가 회사 다녔으면 상상도 못 했어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족들하고 보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제가 했던 거를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지금도 약간은 그렇긴 해요. 근데 저도 육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육아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오랜 시간을 함께 애들하고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아빠와의 시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30분, 10분을 놀아줘도 정말 애들 눈높이에서 재밌게 놀아주는 거를 훨씬 더 기대하고 다음날 이거 또 하자고 하지, 애들 옆에 같이 4시간을 동안 같이 있어도 뭐 키즈 카페 풀어놓고 그냥 뭐 나는 유튜브 보고 애들 옆에 하고 따로 놀고 있으면 그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만 그게 결국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 네, 그거는 아빠들 입장이지. 내가 그렇죠. 애 봤다고 생각하지. 그냥 같이 있으면. 맞아. 근데 애들 입장은 아빠는 나랑 있으면서도 안 놀아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높여야 되겠구나. 질을 높이고 양을 줄이는 게 맞겠구나.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조금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애들의 만족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좀도 약간은 그런 미안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족끼리 있으면서도 혼자 딴 생각을 할 때 생각은 자꾸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겨서 그걸 막 분석하고 싶고 막 머리에서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서 약간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약간 되돌아보면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잘 해서 이걸 우리 애들도 더 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은 6시에 하면 지금 아마 애들하고 밥 같이 먹고, 예전에는 6시에 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8시니까. 네, 6시에 가면 이제 걸어서 가면 10분 거리니까 6시에 밥 같이 먹고 애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요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산책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고,
딸 둘이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또 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고 또 깜짝 놀랐던 얘기가 와이프분이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손포왕님이 좀 줄여주고자 거기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해서 예전에 한번 뭐 일 도와주시는 분도 잠시 고용했었다 그러고 집안일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말자 내 시간에 내 사업에 더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을 거기 소비하는 만큼 내가 여기 집중해서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망치 머리한테 딱 맞으면서 와 이거는 색다른 거다. 물론 맞는 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니 우리 부부가 다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집안일 나눠서 하고 뭘 하면 되지 사람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줄인다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바뀐 게 예전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 짠돌이 와이프도 짠순이 생활하면서 기저귀에 막 오케이 캐시를 붙은 거 막 이렇게 아끼면 잘 사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를 크게 맞았어요. 아껴서 잘 사는 수가 없구나. 결국에 아낀다고 해서 내 월급 안에서 그냥 아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 내가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벌어야 되겠구나. 더 벌어야 키워야 되겠구나. 된다. 그러니까. 더 아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하려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잘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돈이에요. 내 돈으로 일단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이 집 근처에 산다. 그럼 부모님의 레버리지로 쓰는 거예요. 애들 약간 봐주세요 하고 그 시간에 대신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클 거잖아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안 놀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네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레버리지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육아 도우미나 집 청소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 쓰시면서 그 시간에는 생산적이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놀러 가고 뭐 그렇게 카페 가서 하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아끼면 예를 들면 아주머니 쓰시는데 3시간에 6만 원이다. 그러면 이 3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바꿔야 된다. 하지 않을 이유가 그 없겠네요. 돈과 시간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죠. 똑같이 걱정만 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또. 똑같이 하면서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만 하고 있죠. 돈 걱정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돈 더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 걱정만 계속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었고 그걸 바꾸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더 많은 생산성을 늘릴까? 이제 그런 것들로 계속 생각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거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더 파고 네. 계속 더 파고 더 확장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도 인식이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시간을 와이프한테 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제 시간이 아니라 와이프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편하고 시간이 많아져야 저도 제 시간을 마음 편하게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가족 간의 그 평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내의 평화가 있지. 나는 탱자탱자 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배우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고. 와이프분의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좋아졌겠네요. 약간 이걸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도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죠. 학교 갔다 오면 또 갔다 오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안일도 네. 많고 차라리 와이프도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와이프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돼도 그 시간들이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3시간, 4시간이. 그럴 때는 제가 애들 픽업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만나고 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이 확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그게 맞네. 이 방향이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게 돈 아깝다 생활비로 하는 게 생활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본인 용돈으로 남편분 용돈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 바쁘신 분들 내가 정 바쁜 분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어야 그러니까 그냥 되고. 노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내가 정말 저도 왜 그런 게 가능했었냐면 믿음은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믿음 있고 정말 시간 부족하게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웃소싱, 레버리지를 쓴 거죠. 집안일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실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세탁기나 뭐 건조나 뭐 이런 것들, 식기세척기. 뭐 그런 것들, 최대한 집안일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 청소기, 뭐 이런 것들부터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 한번 돈 들이면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 살면서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제일 그걸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부터 세팅을 해놓으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면, 없는 시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아이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있으면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갈 나이가 슬슬 다가옵니다, 이제. 대구시고. 대구에 또 전국적으로 보시면, 대구 거기 수성구 거기, 거기 학군 유명한데 그 엄마들 극성인데 이렇게 또 선입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두 따님을 키우는 이제 아빠로서 내 아이는 그 교육관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어. 이런 가치관이 중요할 것 같아. 왠지 느낌상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니까, 왠지 막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요런 쪽에,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나 뭐 학군이나 요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야지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야지 행복하게 잘 사는 돈 많이 벌고 좋은 결혼도 하고. 저는 그렇게 30 후반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놀아서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놀아서 좋은 대학은 못 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대 갔다가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방대 나왔지만 서울에 대기업에 취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더라고. 좋은 대기업 취직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유있게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꼭 공부 열심히 잘해라기보다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복이고 큰 레버리지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시작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었던 일을 5년 전에만 조금만 더 빨리 알았어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빨리 찾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저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건지 좋은데 그런 대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친구들, 환경. 왜냐하면은 조금 뭐 저도 그런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못된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동네 중학교나 뭐 특히나 중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들의 노출을 가급적 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학구에도 있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사 생각도 있는 거고, 일을 공부를 뭐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겠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이제 조금씩 알려주려고. 저는 제 애들한테 이렇게 막 내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생각도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뭐 그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들보다 생각이 올바른 아이로 그렇게만 그렇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게만 키우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퇴사를 한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퇴사를 한 거거든요. 퇴사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때 정말 결정적인 그게 뭐였었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때까지 돌고 돌아서 찾았는데 이거를 도전을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진짜 내가 나이 뭐 70에 죽든 60에 죽든 죽을 때 관뚜껑 닫기 전에 분명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그 결정이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제가 이제 저것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저렇게 뭘 하고 싶은 하는 일을 몇십 년 만에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경제적인 문제나 돈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았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또 경제적인 부자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퇴사 결정을 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계속 남겨뒀다가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고 나면 보면 아마 감동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는 저도 워낙 철이 없어서 나중에 다 철은 다 결혼할 때쯤 되면 뭐 들겠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사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사실 여기가 동구입니다. 제가 동네는 어딘지 밝히지 않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직장과 거리가 직장이 이제 동구랑 멀지 않은 요 거리 대구에서 이제 동구랑 거리에 멀지 않아서 여기 계셨는데 이제는 퇴사도 하셨고 굳이 그래서 지난번 여쭤보니까 굳이 내가 동구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서 왜냐면 또 대구에 우리가 또 살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지금 이제 막 뭐 하락하고 다 막 폭락한다는데 혹시나 손풍왕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고 이사 관련돼가지고 계획을 혹시나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 실거주는 투자랑 조금 분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결국 투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투자 때문에 무리하게 가족 전체의 행복을 건드리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지금 이 아파트가 저도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는데 지금 한 6, 7년 됐거든요. 산지가. 사실은 그 전에 이사 갔어야 돼. 투자로만 보자면 그 전에 이사 갔어야 되거든요. 팔고 더 좋은 데로. 네, 팔고 이사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배우 와이프나 애들 친구들 문제나 와이프 또 친구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만족하게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삶의 만족도가 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해서 사는 데는 너무 지금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가고 버티고 있긴 한데 물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취득세가 풀려요. 취득세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풀려야 되고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저는 취득세가 안 풀린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전월세도 엄청 싸요. 신축 아파트 전월세가 수성구도 엄청 싸고 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뭐 그게 여러 개 안 팔려서 이런 것들이나 신규로 매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전월세 한번 대구는 한번 들어가는 거 지금 타이밍에 훅 내려왔을 때 전월세를 들어가는 게 엄청 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4년도 살 수 있잖아요. 4년도 살 수 있고. 그렇죠. 다주택자 세 줄 때는 싫었지만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실거주자나 뭐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이 정도 기회가 대구에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는 뭐 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죠. 이번 하락장에 갈아타지 않으면 더 좋은 기회가 좀 더 많이 기다려주죠.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계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구축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신축으로 갈아타시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희소성이거든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이고 그 안에서도 공급 안에서도 희소성을 가지고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대구의 중심가에 지금 물량들이 쏟아지죠. 엄청 많죠. 노란자에 물량이 쏟아지면 외곽은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돼. 외곽은 더 안 좋고 이제 외곽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심가가 훨씬 더 물량이 많고 새 아파트가 많으니까 외곽의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선에서더라도 앞으로는 중심가가 더 나올 수 있고 새 아파트가 또 한 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새 아파트도 흔해지면은 새 아파트보다 구축은 더 상품성이 훨씬 떨어지겠죠. 중심가에 있는 구축은 또 외곽에 있는 구축은 더 그렇게. 외곽에 있는 구축 완전히 그냥 뭐. 그래서 사실 저도 외곽에 있으니까 지금은 중심가로 이번에는 중심가로 들어가려는 거고. 뭐 지금은 또 신축이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쪽으로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작업들을 와이프랑 애들은 가기 싫어하지만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그런 거 한 번만 가자. 이번에 한 번만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에도 한번 지금부터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시면 근데 실거주로 어차피 사시는 분들은 가격 내릴 때 내년에 입주 많이 할 때 사시면은
분명히 내가 실거주라는 건 5년 이상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가격은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시던 곳에 계속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데로 가시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거주는 투자보다는 길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 제가 잠시 들었을 때는 그 투자하시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가치관 자체가 엄청나게 막 공격적이다거나 극강의 막 레버리지를 써서 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본인 성향에 맞지 않다고 저번에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이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손프망님만의 나만의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원칙, 기준, 방향성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처음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부동산 책을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죠. 그 기준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동산 통계를 분석하면서 기준을 세우긴 했는데, 근데 그 안에 맥락은 뭐냐면, 잃지 않을 때 산다. 잃지 않는 투자,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경매 공부부터 했지만, 처음에 강사를 잘못 만나서 이상한 데 끌려다녔습니다. 이상하게 투자를 할 뻔했어요. 공투 유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안 벌어도 좋으니까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매부터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쌀 때 사야 된다. 쌀 때 사야 돼. 시기를 사야 된다. 그거를 핵심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들어보면 투자 기준을 자기 돈에 맞춰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3천만 원 있는데 어디를 사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만만하게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물건들만 사거든요. 뭐 5천만 원이 작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 그렇게 갭을 보고 물건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서 예를 들면은 매매랑 붙어서 갭이 줄었다. 그런 것들을 시기를 보지 않고 갭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전세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전체적인 사이클이나 흐름과 시기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상승 초입으로만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조급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뭐 2021년에 2022년에 부동산 투자 시작했는데 그런 시기는 뭔지도 모르겠고 3천만 원에만 맞는 5천만 원에만 맞는 시기를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내리는 거기다 끝물이 나죠.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산 뭐 몇십억, 50억, 70억 얘기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자기가 투자를 시작할 때가 자기가 관심 가진 지역이 상승장의 초입이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만 분석해서 그런 흐름들을 볼 수만 있으면 그걸 기다리면 돼요. 그걸 못 찾을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세금 문제도 그렇지만.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계속 살려고만 한다고.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하니까. 그렇죠. 옆에 다 돈 벌었대. 그러니까 그냥 돈 있어. 조급하니까. 옆에서 막 해야 되는데 막 전부 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다려야 돼. 자신만의 매수 기준이 없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되면 내가 여기를 사겠다는 기준이 없이 갭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고, 갭만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매수 기준, 내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봐서,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입주 물량도 없고, 뭐 미분양이 뭐 줄어들기 시작, 이런 어떤 시기에 나는 살 것이다. 는 거는 대략적으로 분명히 나와야 돼. 근데 내가 가진 돈에 맞춰가지고 그 돈에 가다 보니까 맞춰서 오류가 네. 잘 생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리고 신축이나 준신축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강의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다가 여기 괜찮네. 모니터링이 들어온 거면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일 플러스 투자 같이 돼 있네. 투자만 하려고 저는 투자처럼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는 꾸준히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보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툭툭툭 이렇게 사지 이거를 막 개수 막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전업으로 그런
것만 한들은 뭐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부적으로 여유롭게 신경을 크게 많이 안 쓰는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예, 그런 것들이 또 이번 장하고 맞아 들어가서 신축들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스타일을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성향이 맞으니까 맞죠. 네, 성향이 그렇죠. 맞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맞죠. 네, 그렇죠. 본인 성향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빨리빨리 사고 그렇죠. 팔고 잘하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질문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선입관이라는 게 사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고 소프트웨어적인 막 AI 막 이런 거 막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이런 쪽만 계속 몰두하시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수학적으로 오류 이런 거 나오면 절대 못 버틸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도대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까? 도대체 낙이 뭘까?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막 본다고 해가지고 내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 취미 활동 이것도 다 제가 궁금해서 이건 질문을 제가 개별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낙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일단 안 받아요. 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거, 저는 제조업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했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 실적 채워야 되는 거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 받고, 그 불합리한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또 권태기를 만들기도 했고,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회사를 나오고 나오고 나서. 퇴사가 답이네요. 네, 제가 지금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자유가 더 생겼고, 시간적으로 예전보다 자유가 훨씬 많이 생겼죠. 그 자유가 주는 행복감 때문에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 게 그렇게 많이 왜냐면 못 쓰니까 상황입니다. 푼 그거 없네요. 십몇 년 동안 월급을 따박따박 받던 거에 대한 그게 길들여진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게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내 월급보다 더 큰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계속 될까 저게? 그렇죠. 그런 거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걸 신경 쓰지 않았고 내가 더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이제 그것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한 거죠. 그거 걱정할 시간에 그건 돈 걱정하는 거죠. 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돈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불안감들도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크게 받는 곳이 없어서 푼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인생 목표 또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건데 아까 쭉 말씀하셨겠지만 손fu막님이 인생을 내가 쭉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목적이나 나의 앞으로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살고 싶은 방향, 지금 생각하는 살고 싶은 방향성은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의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살던 직장 생활할 때 살던 행복감과 지금의 행복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와이프, 애들의 행복감이 훨씬 더, 제가 물어보거든요. 예전이 좋아, 지금이 좋아. 행복해. 물으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니까. 지금 더 욕심 안 부리고, 지금 정도의 행복한 정도로만 계속 살고 싶다. 그래도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활동을 막 엄청나게 해서 사업을 키우고 엄청나게 내가 더 유명해지기보다 지금 정도 수준의 선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사업을 더 크게 못 키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제 그릇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명해지는 건 싫거든요. 아 그러세요? 알아보는 게 누가 이제 알아보는 게 싫고 잘 나오셨어요. 여기 많이 안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성품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제가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는 것처럼 가족들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꾸준히 살고 싶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형제들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그냥 그게 제 방향성이고 제 목표예요. 뭘 어떻게 거창하게 하기보다.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일적으로 욕심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손품왕이라는 부동산 분석 플랫폼을 저는 이제 뭐 이건 제 야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넘버원. 최고다. 네. 라는 뭐 넘버원은 아닐지라도 온리원. 온리원으로 네. 가야죠. 맞습니다. 온리원으로 만들 거다. 그게 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꾸준히 그냥 저를 갈아 넣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딱 든든하게 가족 울타리에서 열심히 나를 이렇게 딱 같이 해줬던 와이프 분하고 두 따님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뭐 가족들한테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다 직접 얘기하세요. 네. 그 3사로 아니, 말씀하지 뭐 마시고. 지금처럼만 네. 이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죠? 와이프랑 산책하면서 행복하냐고 물어보거든. 왜냐면 저만 행복한 걸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저만 행복한 걸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면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물어보면 안 행복하다고 했어요. 와이프 솔직하거든요. 안 행복하대요. 근데 그때는 안 행복하다고 했던 게 그때도 제가 소득은 많이 벌 때였거든요. 투자도 해서 벌 때였는데 그때는 안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건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와, 그 정도로. 내가 해볼 거는 다 해봤다. 와. 뭐 그렇게 욕심이 원래 없는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덕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만 그냥 모든 것들이 일이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해오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그냥 꾸준히 밝은 아이들로 자라줬으면 합니다. 그게 뭐 제 목표입니다. 제 인생 목표. 직접 해주세요. 저한테 말고요. 아니, 직접 하는 거는 제가 또 그런 거는 딱 두 따님에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네. 또 너무 부끄럽고 해서 부끄럽고. 못하겠어요. 예. 또, 자, 다시 왔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투자적인 뭐, 지역 흐름 전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인간적인 우리 손품왕님의 모습도 저도 궁금했고, 또 같이 또, 정말 제가 또 운이 좋게도 또 같은 대구 하늘 아래 또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어떤 인연을 또 계기로 해서 이렇게 또 친해지게 됐는데, 정말 또, 그전부터 또 좋아했던 제 뭐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마인드 자체도 저랑 너무 비슷하고 또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과하지 않고 항상 차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야, 참 멋지다라고 했던 분을 제가 꼭 제 영상에 인터뷰를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지트로 놀러 왔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일이 또 있으시면 항상 또 가정에 아주 좋은 일,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또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